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오늘은 제목처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대놓고 찍어준 두 가지 큰 투자 키워드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아무래도 개인적인 생각과 추측이 좀 많이 들어간 영상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에 미국의 최신 예산안이 공개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쓸 돈에 대한 예산안이에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예산안이 저희에게 상당히 큰 힌트를 준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인데요. 여기 써놨지만 결국 이 예산안이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지금 집권하고 있는 세력이 어디에 돈 쓰고 싶은지,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몰랐는데 제 카드 내역 중에서 쇼핑 비중이 상당히 커요. 다시 말하면 제가 관심도 없는 분야에 돈을 쓰겠다, 돈을 더 늘리겠다 라고 하진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100마디 말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에 돈 쓰겠다고 했는지 숫자를 같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예산안이라고 쓰고 트럼프의 생각이라 읽는다 라고 감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2020년 10월부터 21년 9월까지의 예산안이면 올해 트럼프가 대통령에 재선을 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 아닌가?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 예산안은 트럼프 본인이 재선한다고 생각하고 만들어낸 예산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엔 대통령이 절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것도 감안은 하고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 완전히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현재 집권하고 있는 세력의 의중이 반영된 예산안이기 때문에 한번 봐두시면 큰 물줄기는 바뀌지 않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적자가 엄청 심각한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너무 지출이 많고 돈을 계속 찍어내면서 억지로 경기를 부양하고 살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무려 4조 4천억 달러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담은 거예요. 이 4조 4천억이 얼마나 큰 거냐면은 미국의 1년치 예산이 약 4조 8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약 1년치 예산을 10년에 걸쳐 나눠서 줄이겠다는 거예요. 상당한 비중으로 예산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번 2020년을 기점으로 예산이 매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되고 줄어드는데 늘어나는 분야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올해부터 큰 결심을 하고 나 이제 지출 줄일 거야, 허리띠 완전 졸라맬 거야 했는데도 이것만큼은 못 줄여, 플러스 이거는 더 늘려야 돼 라고 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번 국방비, 2번 인공지능, 그리고 조금 더 못해서 양자 컴퓨터인데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같이 볼게요. 제가 추측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 백악관, 여기 하얀 집 있죠?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예산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조 8천억 달러 예산을 공개했는데 당연히 다 볼 필요 없이 이번 예산안에서 크게 늘어난 부분이 바로 인공지능 부문하고 그리고 양자 컴퓨터, 양자 정보과학이라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연구비가 2022년에는 거의 2배까지도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얼마가 증가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지만 가장 비중 있게 늘어나고 있는 두 분야가 이거다,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나머지 부문 다 줄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국방비는 또다시 늘렸다고 보도가 되고 있죠.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국방이 아니라 비국방 부분의 예산은 5%나 감액했고요. 해외에 뭔가 지원해주는 예산도 21% 감액했고, 저소득층 보험 지원해주는 메디케어도 삭감했고, 생활보호 대상자 수준인 사람들에게 식권 나눠주는 것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복지를 줄일 정도로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지출을 늘린 분야가 바로 이 두 개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힌트를 드리면 여기 써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능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국방과 인공지능을 키우는 거죠. 결국은 군사 안보와 기술 안보, 군사 패권과 기술 패권을 두 개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중을 보여준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먼저 인공지능부터 볼 건데요. 제가 본 영상에서 다 다루진 못하고 하나씩 인공지능 관련 투자 대상들을 소개할 건데, 너무 먼 미래가 아니라 인공지능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씩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모든 정상들이 AI를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재밌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미국 국방장관이던 짐 매티스가 트럼프한테 비밀 메모를 하나 보냅니다. 뭘까요? 현재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야심찬 인공지능 추진 속도에 밀리고 있다. 지금 미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내용이겠죠? 서둘러서 AI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에서도 국방 최고 책임자가 이런 요청을 한 게 단순히 그냥 일부가 아니라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심각하게 위협된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말을 했죠. 앞으로는 AI가 차세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임 체인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트럼프 및 행정부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제가 다룬 아마존 영상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기본적으로 실리콘밸리 쪽 기업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아마존이나 구글 이런 기업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퀄컴 등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하고 만나서 아예 대놓고 AI 분야에서 중국 견제 방안을 논의했죠. 어떻게 하면 지금 중국 이거 따라오는 거, 우리 넘어서는 거 막을 수 있을까 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다음에 19년 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미국 주도권 분야에서, AI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지시를 아예 해버리죠. 그 내용이 아메리카 AI 이니셔티브예요. 미국이 AI 분야에서 주도권을 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거죠. 말 그대로 총칼 없이 기술 전쟁을 하는 거죠. 지금 정말 긴박하게 각국의 정상들이 위기감을 가지고 기술 안보를 지키려고, 또 기술 우위를 지키려고 싸우고 있는 게 좀 느껴지시죠? 실제로 미국의 앨런 인공지능 연구소에서는 이미 양적으로는 중국에서 나오는 인공지능 논문은 넘어선 지 오래고, 좋아, 그래 양이야 뭐 인구빨로 그렇다 치자 했는데, 이제 미국이 드디어 위기감을 느낀 이유가 질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의 추월이 임박했다고 분석했기 때문이죠. 많이 인용되는 논문들이 좋은 거잖아요. 그 많이 인용된 상위 10% 논문 수가 2020년에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게다가 진짜 고퀄 논문 있죠. 진짜 상위 1%의 고급 논문은 2025년에 추월당한다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소 중 하나인 앨런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실제로 한 예로 사진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중국 국민들의 안면 인식 데이터나 개인 정보를 다 받아가지고 검열을 하잖아요. 감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13억, 14억 인구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엄청나게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개발을 시켰겠죠. 그러니까 이 막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테스트를 한 결과로 빠르게 미국을 따라잡고 이제 추월하기 직전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은 핸드폰 개통할 때도 핸드폰에다가 개인정보랑 얼굴, 안면인식 다 등록시켜야지 개설이 되죠. 결국은 내가 핸드폰 개설하는 순간 중국에서 내가 뭐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누구랑 만나는지 다 감시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반인권적이다 라고 욕도 먹고 있지만 그거는 논외로 하고요. 결국은 누가 더 많이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느냐인데, 중국은 이런 구조적 특성을 이용해서 빠르게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 인공지능이 뭔가 중요한 것 같긴 해.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제 개별 영상에서 하나씩 다룰 거긴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인공지능 관련 특허를 무지막지하게 모아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IBM, 삼성, 퀄컴, 구글, 필립스, 지멘스, 소니, 인텔, 캐논 이런 순인데,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서 특허를 어마어마하게 등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고, 이 표는 2019년 12월에 공개된 중국 내 특허 등록 현황이에요. 그래서 국제 특허의 효력은 없다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중국 내에서 특허 가장 많이 등록하고 있는 애가 중국의 1등 포털 기업인 바이두, 그리고 중국의 1등 메신저 게임 업체인 텐센트. 재밌는 점은 중국 내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나게 등록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기술의 상징이라 불리는 화웨이도 들어있고, 삼성전자, 알리바바 이런 애들이 들어있죠. 지금 이미 인공지능 특허 분야에서는 피 튀기는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에 꼭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음으로 우주 국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무슨 공상과학도 아니고 우주야, 나는 관심 없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뒤에 보여드릴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공상과학 영화, 스타트렉, 인터스텔라 이런 데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72년 만에 우주군을 창설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에는 5개 군대가 있어요.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해양경비대에 이어서 독립적으로 6번째 군대를 만든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군대를 아무거나 만들었다 없앴다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 정의돼 있지만 우주 공간 자체를 전쟁 영역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주군을 창설하고 지금 예산을 계속해서 이쪽으로 늘려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우주군이라고만 자꾸 표현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달 탐사 가려고 그러나? 재미로 하나? 이렇게 익살스러운 장난들도 치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 여러분의 질문이 들어있어요. 실제 우주군은 SF 영화 속처럼 우주공간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지상 공간에서 업무를 할 건데, 상대해야 될 적은 우주선이 아니라 대기권을 뚫고 나갔다가 지상으로 되돌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는 거리가 가까운 미사일은 당연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기권이라는 글자가 보이실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기권을 넘어가면 쉽게 말해서 우주라고 정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일 멀리 쏘려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까지 미사일 쏘고 미국에서 러시아까지 미사일 쏘려고 하면 당연히 높이 쏘아서 멀리 날려야겠죠. 그러니까 대기권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권을 넘었을 때 이 영역, 이 우주 영역에서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려면 이 영역을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역의 눈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탐지해주는 GPS, 그리고 인공위성, 이런 애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영역 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인공위성과 GPS 쏘아 올리느냐. 그래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륙간 탄도미사일, 어려운 말 아니죠? 결국은 대륙과 대륙을 넘어서는 미사일을 보낸다는 거죠. 보내면 미리 이쪽에서 위성을 가지고 보고 있다가 딱 넘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중간에 우주권에서 요격을 해버리겠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SF에 나오는 우주 전쟁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먼저 우주군을 창설한 러시아도 우주군이 아니라 지상에서 활동한다. 미국 우주군은 GPS, 우리 어디 있는지 다 보고 있죠. 그리고 인공위성 정보를 취합해서 지상군의 눈이 돼주는 거죠. 우리 구글이 구글 맵으로 우리가 어딜 가든 도와주는 것처럼 우주군은 우주의 인공위성이나 GPS를 통해서 미국의 군대의 눈을 밝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자 보시면 기존의 미사일 방어 전략이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 그러니까 지상에서 낮게 날아오는 걸 요격해서 방어하는 전략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더 먼 거리의 미사일을 요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우주 공간에 센서와 요격 무기를 설치해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증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제 뭔지 좀 와닿으시죠? 트럼프가 전쟁광이라서 혼자 이렇게 우주가 너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결국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이미 우주전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군사용 정찰 위성을 파괴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 및 요격 미사일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군비 경쟁, 군수 경쟁, 우주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는 미국도 혼자서 한다는 개념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일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나사와 함께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9년 5월에 이미 강화되는 미일 공조, 일본은 미국과 손잡고 우주부대 추진, 나사는 작사겠죠. 이게 일본 이제 우주국이겠죠. 파트너십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나오고 2020년 1월에는 유인 달 탐사,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에 미국이 달에 사람 보내는 프로젝트, 거기에 일본도 같이 동참하겠다고 밝혔죠. 요거는 상업용 부분이고 이제 안보, 군사 전쟁 부분에서도 일본은 역시 미국 따라서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이름도 바꾸고 우주부대도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같이 손잡고 가겠다는 거죠, 미국하고.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데 더 대놓고 미국은 아주 노골적으로 중국을 따돌립니다. 보시면 세계 우주대회라는 게 있는데 매년 중국도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2019년에는 아예 대놓고 중국판 나사라고 불리는 국가항천국이 대표단 꾸리고 미국에 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못 오게 일부러 중국이 서류 제출이 너무 늦었어요 하면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죠. 그러니까 너 오지마, 싫어, 너희랑 이제 적이야, 이렇게 완전히 대놓고 노골적으로 아주 따돌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기사 제목도 우주협력도 편가르기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좀 느껴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우주 국방이라고 제가 써놓은 이유가 단순히 달 탐사 가고 우주여행 가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민간 기업을 앞세운 상업 개발은 물론이고,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말랑말랑한 부분이겠죠. 우주 여행도 갔다 오고 달의 여행도 갔다 오고,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표면적인 부분이고, 사실은 이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진짜로 각 국이 써먹으려고 하는 전략은 우주사령부 창설 등 우주군사 경쟁 부문이겠죠. 그래서 이 세계 우주대회라는 미국 최대 우주 행사에서도 아마존 창업주인 제프 베조스가 나와서 연설을 했죠. 왜냐면 이 아마존 창업주가 민간 우주회사 블루 오리진의 창업자이기 때문이죠. 이 내용은 이 영상을 꼭 보고 오시면 좋고요. 다시 말해서 표면적으로는 민간이지만 뒤에 큰 부분은 이 우주 전쟁, 우주 군사 경쟁,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면 좋냐? 요거는 이제 개별 영상들에서 하나씩 다룰 건데, 여기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민간 기업들인 로키드 마틴과 노스럽 그루먼 등이 이미 미국의 나사나 연구소와 함께 내셔널 팀을 만들어서 달 탐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아는 보잉 같은 기업들도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는 국방, 항공, 그리고 방위 산업 기업들이 우주에도 다 결국 그 기술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함께 같은 관점으로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미국에서 우주와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돈을 벌고 있는 투자 대상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다음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자면 제가 인공지능이라 그러고 우주라 그러면 아마 모르면 대부분은 되게 막연하고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결코 먼 미래와 허황된 공상과학이 아니라 이미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 이 그림이 상당히 표현을 잘해주고 있는데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IT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받쳐주고 있고, 또 그리고 여기 각종 군사 기업들이 위성, 제트기, 미사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큰 두 가지 축을 표현해주고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미국의 기술 기업을 대표하는 화웨이, 그리고 군사무기, 인공위성, 드론으로 대표되는 알리바바 등의 기업들이 보이고, 여기 CCTV로 보안 감시하고 있는 것도 보이네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미국과 중국 또는 러시아 같이 서로 지금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국방 관련된 투자 대상이나 인공지능 관련된 투자 대상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의 오늘 결론이고, 앞으로도 그와 관련된 영상을 좀 중점적으로 다룰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